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대구 집회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못 가신 분들이야 뭐 계실 수 있다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한지, 그리고 또 헌재와 사법부 수사기관이 얼마나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날씨가 정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추웠죠. 2월 달이 이렇게 추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한창 이제 뭐 기상이변이다, 기후가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나옵니다만, 이번 2월 달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만 뭐 폭설이만 오지를 않나, 뭐 날씨가 무슨 뭐 영하 10도가 되지를 않나.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 집회 나가신 분들도 몸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또 뭐 대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적인 그런 또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나가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실상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그 부당성, 이거에 국민적인 관심도가 생기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전한길 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전한길 쌤 같은 입장이었다, 내가 뭐 연봉이 60억 가까이나 되고 좌우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고, 특히나 이제 그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기 쉽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뭐 좀 뭐 참담하긴 합니다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맨날 뭐 일본에 대해서 욕하고 뭐 조선이 짱이었다, 조선시대가 최고였다, 대개민족이었다, 우리는 뭐 순수했다, 뭐 이런 얘기만 그냥 뭐 하나만 한 얘기만 하면은 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고 애국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면은 과연 제가 그랬으면 전한길 선생님처럼 지금 그렇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이야 사실 이게 뭐 직업 아니겠습니까? 맨날 그냥 뭐 하는 소리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쉽게 쉽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해도, 물론 뭐 저도 막 공격도 당하고 뭐 이러지만 그 공격에 지금 전한길 선생님이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전한길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이 그냥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언론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당연히 극우라고 하는 딱지는 그냥 붙여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극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기자들 가운데 과연 뭐 전한길 선생님과 1대1로 토론해가지고, 아니 뭐 전한길 선생님까지 갈 것도 없고 저랑 1대1로 토론해가지고 10분 이상 얘기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가 뭔지 극좌가 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택도 없거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극우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온 사방팔방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전한길 선생님인데,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것이 전한길 선생님의 본인의 개인의 어떤 그 신변도 걱정이 됩니다만, 이 가족분들에 대한 신변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례로 조명현 선생님의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조명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진짜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조명현 선생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0.7% 격차로 우리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김혜경의 법카 논란, 그리고 또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갑질, 이런 것들이 조명현 선생님 없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배소연이라고 하는 인간, 그 배소연으로부터 파생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서부터 배소연의 무슨 뭐 남자친구지 뭔지 그런 사람이 뭐 극단 선택을 또 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이제 그 나왔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점이 조명현 쌤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명현 쌤의 일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파괴가 됐거든요. 생활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서 뭐 택배를 하느라 몸이만 다치시기도 하고,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요. 저는 전한길 선생님이 이 조명현 선생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그 전한길 선생님이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벌써부터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회가 또 하필이면 대구에서 열렸는데, 우리 그 대구시장이 누굽니까? 홍 아저씨 아닙니까? 우리 홍준표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제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그 처음부터 홍준표가 주장해왔던 게 뭐였습니까? 맨날 그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친윤의 그 찐윤인 것처럼 그렇게 뭐 대통령의 뭐 측근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화하려고 했던 게 홍준표였잖아요. 그랬던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딱 되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손절치지 않습니까? 이것 봐봐라, 내가 그 윤석열이랑 이재명 두 사람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력하다라는 식으로 바로 그냥
커트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그렇게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겠냐고요. 다 알지. 그래서 무슨 뭐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미국에 쪼르르 갔다가 정작 뭐 트럼프는 만나기는 그냥 TV로 그냥 뭐 보고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호텔에서. 그럴 거면 뭐하러 저기 미국까지 가냐고요.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 되지. 온통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내가 윤석열을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윤 쪽에 붙어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찐윤 행세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돼버리니까 바로 또 손절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무능력하다라는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다 보니까 끊임없이 머릿속엔 대통령 생각밖에 없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모르겠냐고요. 대구 시민들이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번에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탄핵 반대 집회 연설하고 싶지만 윤석열 석방이 먼저다.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요. 이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을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바로 탄핵 정국에 들어가자마자 뭐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의 행보를 해왔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게 반영이 되죠. 이제 보수우파 국민들은 야 홍준표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딱 되니까 김문수 장관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씨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 시장은 또 뭐라고 합니까? 명태균 운운하면서 야 한국갤럽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히죠. 이제 와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게 이제 또 이게 나오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싶지만 윤석열 석방이 먼저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커녕 이것도 좀 석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석방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탄핵은 일단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겠다. 이런 지금 속셈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전한길 쌤이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레 자식과 뭐가 다른 거냐? 아니 지금 멀쩡하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거 그게 후레자식인 것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이랑 전한길 쌤이 한 사람이랑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역할이 더 큽니까? 이거 지금 지나가는 국민들 붙잡고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다 전한길 쌤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가운데 전한길 쌤처럼 저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민주당의 집중 타겟이 되고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자기의 현실을 걸고 자기의 일상을 걸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걸고 연봉이 6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국가를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세금으로 매겨 살리는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국민의 의원들은 어디 가가지고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실상 여론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숟가락 얹겠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잡스러운 인간들 말고 정말로 전한길 선생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신념에 맞게끔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목소리 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연설합시고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하고 있는 것 봐도 그냥 기가 찰 뿐입니다. 그냥 여론이 조금 올라오니까 거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숟가락 얹겠다라는 것이지 거기 지금 연설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처음부터 무슨 뭐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헌재가 지금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용기를 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전한길 쌤의 와이프분께서는 지금 뭐 노심초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3월 1일까지만 그래가지고 집회하고 앞으로 그거 하지 말아라.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온 사방팔방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다른 데도 아니고 찌째명이가 지배하는 찌주당 아닙니까? 그 찌주당이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타겟팅해가지고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웬간한 사람이 그거를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2의 조명현 선생님 지금도 조명현 선생님이 얼마나 그게 힘드시겠냐고요. 국민님이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쓰고 헌시절처럼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전한길 선생님이 버려지지는 않을까. 자기한테 유리할 때 같은 경우는 전한길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커트 좀 따내고 뭔가 좀 연설이라다고 이런 식으로 쇼맨십이나 국힘의힘 의원들이 할 줄을 아는 것이지 정말로 그 이후에 뭔가 진행이 됐었을 때는 내신 그냥 홍준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벌써부터 어떻게 내가 대권 준비를 할지 이런 것들이나 신경 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냥 탄핵 집회에 나가지고 숟가락 얹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야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전한길 선생님도 또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게 될 겁니다. 민주당의 공격, 개딸들의 공격, 여론의 공격, 언론의 공격 그것보다도 같은 진영에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거 그게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